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사실 조금 무겁지만 정말이지 무조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사이버 폭력에 대한 건데요. 요즘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진짜 심각하잖아요. 눈에 당장 멍이 드는 건 아닌데 그 상처는 어쩌면 더 깊고 선명하게 남는 이 문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 과연 학교 폭력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들 단톡방에서 툭툭 던지는 말이나 장난들, 에이, 그냥 애들끼리 농담하는 거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얼굴 보고 때리는 물리적인 괴롭힘보다는 덜 신박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과연 그게 정말 그냥 장난일까요? 오늘 이 아니란 생각들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공포가 된 채팅 알림입니다. 바로 중학생, 시학생의 실제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알림이 울릴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이 문장 너무 와닿지 않나요? 시학생은 자기 반 단톡방에서 진짜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자기 사진이 뜬금없이 조롱거리로 막 올라오고 듣기 싫은 이상한 별명으로 불리면서 그 수많은 친구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꾹 참았대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고 결국 나중에는 폰에서 카톡하고 알림이 울리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이 괴롭힘이 그냥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학생은 결국 학교에 가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매일 듣는 그 평범한 알림 소리 하나가 한 학생의 일상과 학교 생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 폭력 가이드북에서는 이 사이버 폭력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공식 가이드북을 보면요. 사이버 폭력은 디지털 괴롭힘을 포함하는 명백한 학교 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C학생이 겪은 상황은 절대 본인이 예민해서 겪는 일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욕이나 반복적인 괴롭힘이 들어갔다? 그럼 공식적으로 학교 폭력이 맞는 겁니다.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피해 학생의 고통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라고 선언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준이 되거든요. 공식 가이드북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인터넷 게시판, 단톡방 같은 채팅 플랫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심지어 문자 메시지까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매일 쓰는 이 평범한 디지털 공간들이 순식간에 폭력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욕, 허위사실 유포, 조롱, 반복적인 괴롭힘,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나게 중대한 규정 위반이고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휘둘러서 멍이 들어야만 폭력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가이드북이 아주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물리적 접촉은 필요하지 않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진짜 핵심 중 하나입니다. 흔히들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학교 뒷골목이나 복도 같은 데서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거나 때려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오프라인 괴롭힘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반면 온라인 괴롭힘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오프라인에서 가해자 얼굴을 직접 안 봤어도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그건 무조건 오프라인 폭력과 똑같은 학교 폭력으로 처리됩니다. 눈에 보이는 멍자국은 없어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피멍을 들게 했다면 가해자는 당연히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아주 단호하고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당신의 디지털 흔적.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좀 얘기해 볼게요. 사이버 폭력이 무서운 건 맞지만 가해자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무조건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고 나 자신을 지키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화경 캡처하기. 둘째, 대화 기록 저장하기. 셋째, 문제의 게시글 보관하기. 사실 나를 조롱하는 글이나 수치스러운 사진을 다시 보는 거 진짜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일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 명백한 디지털 발자국들을 차곡차곡 확보해 두는 것, 이게 결국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굴레를 멈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이버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아주 뚜렷한 흔적도 함께 남기죠. 여러분은 이 증거를 꽉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알림을 끄고 숨어버리는 대신에 용기를 내서 대화 기록을 캡처하고 저장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혹은 여러분 주변의 디지털 공간에는 과연 어떤 흔적들이 남겨져 있을까요?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이 단단한 용기를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